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 행복 파트너 수빈쌤입니다. 자, 오늘 공모주 시간인데요. 저와 염정팀장님께서 사실 올해 1년 동안 또 공모주 매달 여러분들에게 주요 일정과 그 다음에 유망주들을 알려주셨거든요. 자, 근데 네. 벌써 1년이 이렇게 또 지나버렸네요. 그러게요. 벌써 1년이 지났네요. 올해 1월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그쵸. 시작해서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고 사실 네. 1년 사이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많이 힘든 한 해였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더 길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네. 일단 올해 한 해 같은 경우에 이 IPO 시장에서도 사실은 뭐 주식시장의 침체기와 더불어 IPO 시장도 좋지는 않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코스피,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상장한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LG에너지솔루션, 네. 수산인더스트리, 소카 등 3곳밖에 사실 지금까지 없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사실 시장이 많이 위축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상장을 철회한 기업들 그리고 그러니까 연기한 이런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올해는 이제 급격하게 IPO 숫자 자체가 줄어들면서 일단 뭐 내년으로 좀 많이 이제 이연시킨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올해 12월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보통은 이제 12월은 이제 주식시장도 비수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북클로징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공모주가 또 이제 비수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 12월보다는 사실 이제 내년도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좀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. 올해 이제 공모주로는 사실은 크게 뭐 수익을, 재미를 네. 보기는 좀 힘든 한 해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만큼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공모주 공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뭐 내년에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이제 공부 열심히 해두신 거에 대한 분명히 더 보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항상 공부를 하면 언젠가는 또 네. 빛을 발하게 되긴 하더라고요. 다 쓰임새가 있게 되죠. 예. 야,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내년을 또 우리가 준비하기 앞서서 네. 일단 올해를 좀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12월 그래도 남은 공모주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고요. 그 전에 네. 최근에 그 좀 공모주 관련해서 네. 그 상장일 가격 변동 폭에 대한 개선안이 또 나왔었거든요. 맞습니다. 뭐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. 이번에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제 금융 개선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, 이 공모주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안정화되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나온 이야기가 이제 공모가에 대한 기준 가격, 상장일 첫날 기준 가격 자체에 대한 변동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. 사실 우리 공모주 이제 많이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상장 첫날 기준가가 결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공모가가 나오고 그 공모가의 90%에서 200% 사이에서 먼저 형성이 돼요. 네. 그 다음에 그 가격에 상한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따상이라고 하는 게 공모가가 10,000원이었으면은 200%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20,000원으로 형성되고 거기서 상한가 30%인 26,000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게 따상인데 이번에 그 기준가 자체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범위 자체가 기존의 90%, 200% 사이도 사실 저는 좀 크다고 느꼈는데 이번에는 60% 밑으로는 더 내리고 400%까지 이걸 확대하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 공모가가 10,000원이면은 시작가가 40,000원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네네네. 그 40,000원에 그러면은 거기에 상한가가 가면은 얼마에 52,000원이 되는 거예요. 그럼 공모가의 5배? 네.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상장 초기에 주식의 급등락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왜곡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선을 한다면 저는 사실은 지금은 선뜻 이해는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네네. 신규 종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모가 형성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 공모가란 부분도 대표 주관사랑 해당 기업이랑 발행 회사랑 사실 조율을 하고 네. 기관 수요 예측을 통해서 결정은 되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주관사나 발행 기업이 만드는 거거든요. 네네. 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의적인 판단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시장가랑은 좀 다른 괴리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
이제 상장 초기보다 이제 변동폭이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찾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, 사실 저는 이렇게 뭐 개선안 어떤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고, 언제 정도부터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적용이 된다라고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, 이게 과연 가격 기능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아무래도 이제 첫날에 따상이 네. 들어가면은 야, 이거 뭔가 대박인 것 같다 하시면서 이제 그 상한가의 매수를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. 예. 이러한 좀 제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긴 한데. 이런 것 같아요. 만약에 200%까지 되면 200%에서 빠르게 상한가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중 변동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400% 늘려놓으면 시가 자체가 시작가 거기서 반영을 이미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사실은 시가가 나오고 나서도 충분히 또 상한가 변동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, 일단은 뭐 그래도 어떤 개선안을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예.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 네.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공모가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낮은 공모가를 가지고 뭐 사실 뭐 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, 네.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공모 수량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공모가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고, 저도 이 부분이 과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방안인지는 뭐 구체적인 또 안이 또 나오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, 일단 지금으로서는 의도를 좀 아직 좀 파악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뭐 이 개선안은 아직 뭐 네, 확실히 확정은 뭐 확정은 아니니까요. 아니니까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네. 이제 다가오는 12월 과연 자, 어떠한 종목들이 있을지를 좀 봐야 되는데, 사실 저번 달 이어서 이번 달도 많은 네. 종목들이 좀 상장을 연기하거나 또 철회하기도 맞습니다.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두 종목밖에 없어요. 네, 원래는 세 종목이 그래도 준비되어 있었다가 음. 한 종목이 마지막에 이제 상장 철회를 일단은 얘기를 하면서 일단 또 미루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모집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인 거고, 지금 뭐 적정 주가를 원하는 가격을 좀 받기 힘들다라고 봤을 때 일단 뭐 철회한다는 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두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그럼 첫 번째가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거든요. 네. 자람 테크놀로지, 뭐, 종목명에서 뭐 아시다시피 일단은 반도체 통신 쪽에 대한 부분인데, 일단 이 종목도 10월 달에 한 차례 사실 처리를 했다, 연기를 했습니다. 10월 달에 공모 일정을 좀 정해놨다가, 다시 한번 지금 또 도전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이 공모가 밴드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21,000원대에서 26,000원대였는데, 지금 이제 18,000원에서 22,000원으로 공모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낮추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람 테크놀로지는 그 비메모리용 그리고 뭐 통신용 팹리스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뭐 통신 반도체 그리고 강부품 관련된 제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 화면 보시다시피 이제 뭐 칩이라든지 뭐 그 통신 관련된 뭐 트랜스시버 이런 부분들을 뭐 제작을 판매하고 있고요.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앞으로도 뭐 당연히 뭐 유망한 섹터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뭐 지금 앞으로 이제 아직까지 좀 5G 관련된 또 이슈가 또 있잖아요. 사실 지금 통신사들 입장에서 5G 쪽으로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,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에서는 통신사들한테 또 제재를 가한 적이 있었죠. 뭐 그런 부분까지 좀 연계돼서 일단은 관련된 기업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먼저 그 손익계산서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. 네. 손익계산서를 확인을 해보면 작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그래도 뭐 괜찮다, 좀 늘어나고 있는 구조긴 한데요. 지금 제가 이 회사를 보면은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원가, 한마디로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요. 지금 뭐 13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인 것 같고 영업이익이 11억인데요. 여기 보니까 뭐 매출 원가 그리고 판관비
꽤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판단이 되어지거든요.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의 수익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공모를 통한 자금을 통해서는 일단 뭐 시설 자금 그리고 나머지 기타로 자금을 운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타에 좀 되게 좀 비중이 높아요. 이 기타에 대한 주석을 보니까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으로 좀 쓰인다. 근데 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네네. 그리고 같이 더불어서 뭐 찾아보니까 연구개발비 비용이 많기는 한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 좀 지원받는 그런 비용도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만큼 회사 자체가 영업이익을 많이 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국책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 국가의 R&D 사업을 수행했던 이런 이력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회사는 좀 안정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뭐 크게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보니까 네. 이 기업이 뭐 제품을 팔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존에 많이 알고 계시는 5G 관련해서 오이솔루션 기업이랑 좀 많이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오이솔루션 주가 네. 흐름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, 저도 개인적으로는 5G를 지금 공략을 하는 거는 좀 애매하다고 좀 생각이 그렇죠. 듭니다. 5G 섹터 자체가 지금 사실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. 네. 사실 뭐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들도 지금 사실 좀 운영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지금 5G가 뭐 갑자기 뭐 업종 자체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에서 이 해당 기업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대로 5G라든지 통신 장비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갈 텐데 바이오노트라는 기업이에요. 네. 아무래도 시총이 비교적 좀 큰 그렇죠. 만큼 예. 몇몇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.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심은 좀 많은. 그리고 바이오노트는 워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 자체가 지금 크게 지금 공모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실 지금 수익성도 꽤 좋아요. 수익성도 꽤 좋긴 한데, 그렇지만 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또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, 자세히 좀 들여다 볼 건데, 바이오노트 역시도 사실 11월에 상장을 추진을 했다가 조금 좀 미룬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올해 안에는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전반적으로 바이오노트 이제 앞으로 제가 수익 구조, 지분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,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, 더블 카운팅에 대한 논란, 그리고 구주 매출에 대한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겠습니다.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셨는데 네. 사실 자회사로 SD바이오센서가 맞습니다. 이미 상장이 되어 있죠. 네, 맞습니다. SD바이오센서가 이제 작년에 상장을 했었죠. 네. SD바이오센서가 자회사, 관계사로 되어 있고요. SD바이오센서는 사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진단키트 관련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바이오노트 역시도 SD바이오센서로의 매출 비중이 80%가 넘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SD바이오센서의 어떤 성장세와 더불어서 이 바이오노트 역시도 매출액 자체가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인 부분으로 사실 좀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SD바이오센서와의 연계성이 너무 깊어요, 어떻게 보면.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분 구조를 또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제가 더블 카운팅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바이오노트의 최대 주주가 SD바이오센서의 최대 주주인 조영식 회장이다라고 하는데 바이오노트 지분은 54%를 보유하고 있고 또 SD바이오센서의 지분은 31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근데 바이오노트는 또 SD바이오센서의 지분을 23%를 가지고 있어요. 사실은 조영식 회장 바이오노트 SD바이오센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이 지분 구조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SD바이오센서나 바이오노트나 지금은 뭐 관계 회사 정도로만 지금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약간 더블 카운팅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
그리고 전체 매출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SD 바이오센서랑 뭐 어떻게 보면 뭐 같이 좀 매출액이 뭐 비슷하게 잡힌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매출 비중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네. 2020년,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컨텐츠 부분은 레피드라는 부분이 이제 그 진단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거기에 이제 반제품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. SD 바이오센서에. 그럼 SD 바이오센서는 이 반제품을 가지고 조립하고 완성을 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상황인 거고, 뭐 거의 2020년도에는 거의 뭐 90% 넘는 수준,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90% 가까운 부분이 다 이 진단키트 관련된 매출액으로 잡혔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올해 역시도 비중은 살짝 줄었지만 사실 뭐 상당 부분은 역시나 SD 바이오 센서와 연계된 매출액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매출액의 구조를 한번 매출 규모를 좀 보겠습니다. 매출 규모를 봤을 때는 뭐 작년하고 뭐 2020년, 2021년은 비슷한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. 올해도 일단 3분기까지 분기 보고서를 확인했을 때는 작년 정도 수준의 뭐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,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아요.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4,5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3,000억 원. 그러면 뭐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뭐 한 70%? 그러네요. 70%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그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 SD 바이오센서에서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매출 원가를 빼고는 사실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죠. 그쵸. 관계사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는 판관비라든지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매출 구조를 좀 가져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네. 코로나 전에는 사실 거의 매출액이 거의 뭐 지금 천억 단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흐름 자체, 지금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된 우리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, SD 바이오 센서도 마찬가지겠죠.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, 그쵸. 그렇게 된다면 매출액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, 그러면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, 물론 지금도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,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는 큰 종목이긴 하지만 뭐 지분 관계라든지 그리고 매출 연계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이게 사실 지금 시기에 상장할 만한 기업인가 싶기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. 네, 뭐 그러기 때문에 더 지금 이제 논란이 조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, 아까 지분 구조 말씀드렸듯이 뭐 지분 구조는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, 뭐 일단은 조영식 회장의 지분이 워낙에 높고 기존의 구주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. 물론 뭐 확약 기간이 있겠지만 사실은 엑시트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? 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주의해야 그쵸.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, 약간 좀 깨름직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. 그래서 좀 빠르게 무리해서라도 좀 IPO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. 왜냐하면 또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어떤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. 그렇죠, 네. 그렇죠. 뭐 두 종목을 다 이야기는 했지만 두 종목이 뭐 선뜻 그러네요. 뭐 선뜻 네. 엄청나게 뭐 매력적인 부분은 아직은 좀 찾아볼 수 없고, 뭐 두 기업 모두 이제 12월에 상장하려고 하는 또 이유가 각자 있겠죠. 예. 그런데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많은 기업들은 제값을 받고 싶고, 사실 시장이 좋을 때 흐름을 좀 타기 위해서 조금 미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의 네. 대화 속에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 포인트를 좀 많이 캐치하셨지 않을까 싶고요. 아무쪼록 이제 연말을 또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. 올해가 좀 다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무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맞습니다. 일단 한 해 마무리를, 한 해 농사를 그래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해를 좀 돌아보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좀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, 저희도 오늘 물론 12월 공모주 굉장히 좋은, 우리가 진짜 공모 청약을 해볼 만한, 진짜 이거는 해봐야 된다라는 게 딱 눈에 보이면
저희도 되게 조금 더 이제 더 흥이 나서 저희도 그쵸. 얘기할 텐데 일단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저희의 뭐 견해가 조금 들어갔습니다.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12월은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펀드 매니저들도 쉬어가는 구간이에요. 그쵸, 예, 그쵸. 그만큼 아까 북클로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잘 지켜나가는 게 그리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네. 연말 마무리 잘 하시라고 네. 한마디만 해주세요. 사실 올해 한 해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너무 힘들었고, 너무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상황, 뭐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해서, 막 국제유가 폭등과 뭐 달러, 뭐 킹달러,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우호적인 부분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, 그래도 잘 버티시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더 좋은 기회를 만드실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.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, 내년도는 더 좋은 기회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우리 네. 염정 팀장님의 덕담 한마디 잘 들었고요. 여러분들 부자TV와 또 올해 한 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여러분 행복 되세요.